안녕하십니까. 천하모스의 노동과 정치 95번째 방송입니다. 지금 시간은 4월 11일 오후 8시 1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90번, 90번 방송에서 오는 4월 15일이 총선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자유우파 진영이 패배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상을 했죠.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가 우한 코로나 사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파 진영의 분열이 그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우한 코로나 사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정권이 초기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정책이 실패했다, 이런 어떤 시각이 사실 많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온갖 언론을 동원해서 그것을 현 정권은 역전시켰습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를 대처한 우리 동남아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은 이 대한민국의 정책은 참으로 실패하고 잘못된 것이었죠. 중국이나 입국을 다른 나라들은 거의 조기에 막았기 때문에 거의 확산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막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확산되고 사망자도 많이 발생했죠. 그런데 이 정권은 그 이후에 미국과 다른 유럽 국가에서 확산되는 것만 주로 비교를 하고 그 이후에 방역 작업에 성공했다, 이런 식의 선전선동을 해왔습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보고 그들이 자신들의 목표에 이걸 이용한 아주 어떻게 보면 능수능란한 어떤 선전선동, 쇠뇌전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숫자가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많이 잡으면 한 10%, 20%, 그건 20% 희망상이라 보고요. 저는 이 좌파 정권의 선전선동술을 제대로 읽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정치적 목적에 대해서 간파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 저는 10%도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8, 90% 대다수 국민들은 그 실체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소위 좌파 공산주의자들의 전략 전술과 선전선동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 일반인들이 느끼기로는 이 정부 정책이 잘하고 있다, 꼭 잘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협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심리를 지금 가지게 됐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참 그런 용어를 참 말도 잘 지어낸다는 생각합니다.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일반인들의 2m 이상 거리를 두자, 이런 캠페인 비슷한 걸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반정부, 현재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집회를 심리적으로 차단시킨 것이죠. 그리고 그 집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관 목사 구속시키고 교회 예배를 탄압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을 통해서 그런 집회를 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심리전을 펼쳐왔고, 그것이 지금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현금 살포 정책을 발표하면서 돈을 준다 하니까 참 그것이 잘 된 것으로 기대 심리를 더 불러일으켰죠. 참 황교안이는 그에 대해서 자기도 전 국민에 50만 원씩 살포하겠다, 이런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만, 어쨌든 이제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소위 좌파들의 선전선동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저희 지난 39번 방송에서 좌파들의 어떤 전략 전술과 이런 거를 좀 벤치마킹 해야 된다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저는 이념 전쟁의 시기다 이런 말씀 드렸죠. 체제 전쟁의 시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소위 사회주의 공산주의 결국 그것은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죠. 거기에 비해서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중시하는 이런 우파적 가치와 그런 그 공동체 전체 국가 전체를 우선시하는 그런 전체주의적 사고가 그것은 좌파적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충돌하는 그냥 그야말로 총을 들지 않았다 뿐이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하는 그것을 아주 하나의 저희 그 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봅니다. 지피가 뭡니까? 상대방을 알아야 되고 지기 우리 일을 알아야 되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 위태롭지 않다라고 손자는 얘기했습니다. 백전백승이다 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백전불태, 즉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기기 위해서는 또 다른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만 어떻든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우파 진영의 그 자유시민들은 그런 알아야 되는 건 학습이거든요. 학습. 소위 공산주의자들의 그 전략 전술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학습을 해본 적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기는 뭡니까? 이런 자유우파적 가치, 다시 말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이 가치도 제대로 학습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4월 총선 이후에 이런 자유우파의 가치를 이렇게 확산시키기 위한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시민 정치 학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소위 공산주의자들의 전략 전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공산사회의 건설입니다. 공산사회란 무엇입니까? 억압과 착취가 없는, 차별이 없는 아주 지상낙원을 그들은 만들었죠. 그게 막스와 엥겔스가 만든 유토피아 같은 것인데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인류를 그야말로 죽음과 재앙으로 몰고 갔죠. 그런 역사적 사실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반도에서 지금 북한은 3대 세습 정권이 지금 아주 도사리고 있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남한의 현 정권은 주사파를 기본으로 한 친북적인 종북적인 그런 어떤 정부가 들어서 있고 언론을 모두 장악해서 일반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그 공산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주체적인 세력들을 공산혁명가 조직을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나라에서 주사파가 그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공산혁명가 조직이 이런 대중을 이끄는 하나의 전략 전술은 기본적인 것은 통일전선 전략이죠. 우선은 그 목적은 다르지만 지향하는 바는 다르다 하더라도 공통의 적을 향해서 이런 그 현재는 다른 진영보다 힘을 합치는 것이 통일전선 전략이죠. 그러면서 통일전선 전략은 공통의 적은 그들 누구를 세우느냐? 미국과 자본가를 공통의 적으로 지금 내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쫓아내고 자본화 기업을 타도하자. 그래서 억압과 착취가 없는 사회를 만들자. 이러면서 그것을 바로 내세우지 않고 아주 교묘하게 공동체를 내세우고 불평등을 없애고 빈부격차를 없애고 이런 식으로 대중을 지금까지 계속 세뇌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전선 전략을 통해서 그들은 그 공산혁명가 조직은 결코 그들은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야금야금 하나씩 이렇게 진영을 확산시켜 왔고 마침내 지금 정권까지 장악해 있는 상태죠. 근데 그들이 그런 통일전선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술로 채택한 것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프레임 전술, 또 하나는 기만 전술로
보는 것이죠. 프레임 전술은 무엇입니까?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것입니다. 공산혁명을 이룩하기 위해서 어떤 적과 아군을 구분하고 이렇게 어떤 틀을 만든 것이죠. 사고의 틀. 그 틀을 만들어서 그 틀을 계속 반복적으로 대중에게 세뇌시키는 그 세뇌시키는 방법으로 채택한 것이 그들은 기만 전술입니다. 즉 거짓말을 해서 프레임을 고착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프레임 전술의 대표적인 것은 저는 일제시대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일제시대라는 그 시대는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기니까 잠깐만 독립해야 되겠다. 그 일본 놈들 몰아내고 독립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모든 민족적 그 과제다. 이것에 대해 부인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제시대에서 일본에 협력했던 인물은 모두 친일파로 몰아버리고 독립을 추구했던 독립운동가가 역사적 정통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외교적 노선을 취했던 이승만 계열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민족 자강론, 내부로부터 어떤 실력 양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안창호 계열도 잘못된 것이고 오로지 무장 독립 투쟁을 하는 것만이 유일한 아주 그 정통한 독립운동의 길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장 항일 독립 투쟁을 했던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이끌었고 성공적으로 했던 유일한 인물이 김일성이다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김일성은 항일 독립의 위대한 그 어떤 영웅으로 내세운 것이죠. 그것을 소련이 김일성이라는 인물을 평양에서 군중대회 때 내세웠던 하나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실은 허구였죠. 거짓이 만들어진 프레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그 논리,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 때 그런 논리를 그대로 해방 이후도 그대로 적용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남한은 친일파들이 정권을 이어받아서 미국이라는 새로운 지배자가 남한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고 미군정 3년을 지나서 지금까지도 미국이 우리 남한을 지배하는 지배국가고 우리 남한은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신식민지라는 개념을 여전히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레임을 계속 가지면서 뭡니까? 끊임없이 미국은 우리 남한에서 쫓아내야 되는 존재다. 그리고 북한과 합쳐서 이런 연방제를 경유해서 민족 통일로 가야 된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했던 걸 보면은 그들은 미국을 축출하기 위한 끊임없는 기만 전술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뭐 말도 없이 많은 것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광우병 사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효순이 미순이 사건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어떤 그 프레임을 씌워서 거짓을 기반으로 한 선전선동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전선동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순수히 거짓을 바탕으로 한 선전선동은 사실은 오래 가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고 물론 그 당시에도 그것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도 많았죠. 그 대표적인 게 광우병 사태, 효순이 미순이 사건 이런 것이고 그리고 박근혜 탄핵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선전선동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일부의 진실을 거기에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부의 진실과 그들이 목표로 하는 목표를 향한 어떤 선전선동을 함께 하면은 아주 이게 그것을 제대로 대중이 보지 못하는 걸 이용해서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그 대표적인 사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또 일부의 진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감염이 되면서 동남아의 다른 어떤 그 아주 초기부터 막은 그런 나라와 비교는 전혀 지금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미국과 유럽에 아주 확산된
그런 나라들과 비교해서 지금 아주 방역 작업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태가 진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집회를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어떤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은 아마 이 문재인 정부 반대하는 반정부 집회 이런 게 아마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을 겁니다. 정관 목사가 구속이 됐지만 이 코로나 사태만 없었더라도 아마 계속적인 어떤 집회를 통해서 이 정부의 어떤 그 선전선동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라는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게 뭔가 모이면은 뭔가 뭐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로 몰아갔지 않습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이것의 어떤 그 선전선동의 본질 그러면서 그들이 만들어가고자 했던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모든 경제 실정이 다 덮여져 버렸습니다. 경제의 그 엉망진창도 당시 이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 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주 52시간의 그 강행,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사태가 모든 경제의 폭망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것들이 그냥 다 이슈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뭐라 그럴까요? 이 국민들 수준이 참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반공 교육이 굳이 필요가 없었던 시대였다고 봅니다. 6.25를 통해서 공산당들이 얼마나 잔혹한 짓을 저질렀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한 실제 그런 그 세대들이 그 당시 많았죠. 그래서 굳이 반공 교육을 따로 시키지 않더라도 6.25의 참상을 겪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의 연령이 뭐 다 이제 많아지셔 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죠. 다 80대, 90대 이렇게 넘은 분들이 그 체험을 이 아이들에게 얘기해 봐야 이제 아이들이 잘 믿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반공 교육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념에 대한 학습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야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얼마나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는지 그리고 역사적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 그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졌던 참상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뭐 감옥에 갇혀졌고 이렇게 그런 참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자유를 잃어버린 그 나라에서 과연 어떻게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지를 생생하게 그런 걸 먼저 이렇게 학습이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자유주의적 가치 개인 간의 경쟁, 개인의 자유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인지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런 데 대한 가치에 대한 학습을 아주 깊이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어떤 진영을 저는 두 그룹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그룹은 종교죠. 종교. 가톨릭, 기독교나 종교적 자유를 추구하는 분들이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종교 자유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 분들이 이렇게 현 정권에 반대합니다만 가톨릭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예, 가톨릭은 하나의 어떤 그 절대적인 어떤 뭡니까 지휘 체계라 그럴까요? 이런 것이 있는데 반해서 개신교는 뭡니까? 개개인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개신교 쪽이 이제 어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아주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학습된 시민들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깨우치고 제대로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그리고 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공부를 제대로 한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다. 비록 총선에서 질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결코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우리는 그런 길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